좋은 아침입니다. 6월 13일 오늘의 이슈 한보연이 전합니다. 뇌혈관 질환 등 이번 8월부터 건보 혜택이 늘어난다라는 기사 내용부터 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습니다. 지난 1분기 때 그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금리를 내려서까지 그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바꿔서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국고채 금리가 1.5% 밑으로 떨어진 것까지 결국은 이제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 어제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재택 관련 기사에서는 P2B 대표가 또 구속당했습니다. 뭐 P2P 하면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이제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그러한 금융 거래 방식인데 결국은 돌려막기를 하다가 걸렸고 이것이 또 이 시장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한테 치료를 할 때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급여 기준에 정해진 대로만 진료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서 진료를 하고 환자한테 돈을 받으면 이거는 이미 비급여에 해당해서 불법이 되고요. 돈을 다 토해내야 되고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의 기준이 좀 모호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막혀서 이제 뇌졸중이 생긴 환자한테 그 혈전을 제거하는 우리가 뭐 흔히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을 제거해야 되는 제거술이 필요한데 이게 8시간 안에만 시행해야 된다라. 이때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기준인데 이게 모호했었는데 이게 24시간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대된다는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혈관 이제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환자의 혈관을 지지하기 위해서 코일을 넣는데 혈관 지름이 2에서 4.5mm일 때만 이 스텐스를 쓸 수 있었는데 이것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바뀐 거죠. 그리고 골다공증 이제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이 약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하는데 이게 골지자 예, 발음이 좀 골표지자 검사거든요. 이 검사도 1회밖에 건강보험 혜택이 안 돼 이것도 2회로 늘어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니까 이주열 총재도 지난번에 언급했던 방향과는 달리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라 그랬냐면 예상보다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자, 다 아시다시피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교육이 이제 위축됐죠. 그거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한국이 지금 뭐 당연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예상했던 것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회복이었는데 이것이 회복이 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결국은 경제 상황이 다 좋지 않다 보니까 지표들 다 좋게 나타나지 않고 기대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제 그 나타나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밝혔고요. 결국 이러한 발언 한마디가 결국은 시장에 이제 금리 충격을 준 거죠. 결국은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국채 가격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1.5% 이하로 떨어진 게 꽤 오래됐거든요. 2016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금 1.75%인데 이 밑으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0.2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려 놓은 겁니다. 결국 금리가 0.073% 하락해서 1.469%로 마감하면서 2016년 6월 브렉시트 결정 나고 그때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요. 1.2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11월에 1.5%로 올라간 이후에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시장의 금리 충격을 주고요. 결국은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제 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뭐 보통 우리가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당연히 불안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통상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제히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국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미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 좀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국채를 사들여서 또 이 국채를 또 사는 사람들한테 되팔면서 차익을 남기고, 또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땐 또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사화되고 매스컴에 나오면 그때 또 뭐 서민들은 그때 또 움직이는, 이게 보통 이제 코스탈로니아의 달걀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뒤늦게 움직이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올려놓은 가격으로 또 늘 이제 한 발짝 먼저 움직여서 차익을 보고 나간다라는 얘기죠. 뭐 무튼 이미 지속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매우 좋은 그 재테크의 이제 그 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일본 기업들이 엄청 빠져나가고 있고, 중국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제조 공정을 다른 공장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자, 중국 엑소더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제보다 좀 더 강력하죠. 그래서 폭스콘이나 구글이 중국을 떠난다. 뭐 폭스콘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공장인데, 여기서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회사 생산 라인 중에 25%는 중국 밖에 있다라고 하면서 애플이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공장 이전에 대한, 생산 공정 이전에 대한 이제 시사를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중국 내 이제 결국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제 그 공장을 밖으로 빼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무튼 그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현재 핵심은 관세고, 관세에 대한 장벽이 높아짐으로써 뭐 1,000원짜리 물건이 일단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1,250원이 돼버리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관세에 대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공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사실 중국에서는 매우 안 좋겠죠. 뭐 중국이 이 G2로 성장하는데 가장 그 기반이 됐던 게 바로 세계 공장들이 중국으로 모였던 거죠. 값싼 인건비. 그렇게 모여, 모, 모여진 공장들은 노동력을 요구를 했고, 그 노동력이 값싼 그 인건비와 그리고 젊은 인구들, 그런 중국의 사람들의 이제 고용을 발생시켰고, 그것이 G2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었는데, 공장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라 보면 그거에 대한 충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매우 리스키하지만, 매우 이제 초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이 중국에 대한 어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국은 이 트럼프의 지금 이러한 이제 관세를 갖고 노는 이러한 이제 지금 정책이나 지금 방향들이 결국은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정책들의 하나라고도 보는데, 결국은 GMO라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에서 가장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게 미국이고, 많이 쓰는 게 또 미국입니다. 근데 사실 GMO 하면 우리나라도 뭐 어느 나라든지 반기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없고, 반대로 요즘 뭐 웰빙 뭐 꽤 오래됐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 뭐
유기농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좀 비싸더라도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GMO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또 이제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GMO 유통이나 수출 규제를 엄청나게 풀면서 결국은 이를 통해서 GMO를 생산하는 그 농촌 표밭에 엄청나게 이제 그 민심을 얻은 거죠. 이제 농민들의 민심을 얻으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누굴 겨냥하기 위한 거냐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제 또 발언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하는 쪽에서 향후 6년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틀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무역 협상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좋은 위치에 점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표심을 얻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테크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2P, P2P,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데, 뭐 재테크 상품으로 해서 굉장히 뭐 주식에 대체 투자하면은 사모 투자라든가 또는 비상장 주식들을 조금 이야기했었었고요. 채권의 이제 확대 투자로 보면 P2P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P2P 업체들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한 이제 직장인이 그 1년 전에 P2P를 시작하고 약 이제 뭐 15%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 중에 700만 원이 연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P2P 업체 대표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고 그 구속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실제 이렇게 돌려주겠다라고 모집한 금액이 사실은 돌려막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 어떤 식이었냐면, 이 P2P 업체가 이제 더 좋은 펀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그 투자 대상 부동산 건설을 맡은 시공사가 신탁회사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보한 것처럼 속여서 3천여 명의 100억 원 정도를 투자 받은 거죠. 뜯어낸 거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다른 걸 돌려막기 위한 그 이제 방법이었고요. 잘못된 방법이었고, 결국은 이게 밝혀지면서 이번에 구속이 된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연체율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1년 전인 2018년 4월과 비교하면 지금 5배 가량 높아진 수치이기 때문에 P2P도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P2P 투자할 때는 그 한도가 있고, 또 한 업체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업체 500만 원 이상 투자 못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좀 걱정이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P2P 쪽에 지사를 내는 그러한 이제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 상품을 굉장히 좋게 봤었고, 그때 많은 P2P 업체들을 좀 그 만나봤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부동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상장 주식으로 한다라면 이 비상장 주식이 실제 그 이제 뭐 거의 그 이제 상장 이전에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러한 비상장 주식으로 하고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대출해 주는데, 이 가격이 뭐 몇 프로 밑으로 떨어지면 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사실 들어보면 매우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 주식이 급락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그 디폴트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금리 인하 요구권, 이게 과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면 이제 뭐 내가 승진했을 때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나 이 정도 이번에 승진했으니까 대출금리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 뭐냐면 과거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였는데 이번에부터는 이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바뀐 거죠. 예, 굉장히 이제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카카오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실제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미리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을 입증하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카벤 같은 데서는 먼저 안내하는 식으로 한다. 뭐 요즘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애플리케이션 깔아서 들어가 보기만 해도 내 그 신용등급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올라가면 올라갔다 또 그 신용등급 올리기 위한 것들을 뭐 굉장히 간단하게 이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그리고 우리들의 이제 데이터를 갖고 그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그 반영해주는 그러한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뭐 좋은 현상이기는 확실한데 대한민국은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러한 문제들인데 이것들은 좀 혁신을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러한 다양한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